자, 이제 7장입니다. 7장 도시공개시설과 사업이 나왔습니다. 여기 파트에서도 한 두 문제가 시험에 꼭꼭 나온 파트입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한다랍니다. 기반시설 설치. 기반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시면요. 아주 많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구분 딱 되어 있고요. 이제 요 시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요 시설 중에서 이제 새롭게 이 도시에서 설치가 필요하다, 또 있는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또 있는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요. 자, 그 어떤 시설을 어떤 명칭을 붙여서 또 어떤 장소에 어떤 크기로 설치하자라고 결정합니다. 결정. 이 결정이 뭐냐? 바로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설치할 시설의 종류 등을 다 결정을 합니다. 해서 고시가 딱 되어지면요. 이것을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딱 되어지면 명칭이 바뀐다랍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니까 명칭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렇게 명칭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결정이 딱 되었을 때 이때부터는요, 이제 보시면 수용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요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시설 사업을 시행할 것이니까 요 토지에서는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요거 말고 기타 건물의 건축 행위와 기타 토지에 각종 어떤 공작물의 설치 이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법에서 제한을 딱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무엇이냐라고 부를 때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또 시험에 잘 뜹니다. 또 요 결정이 되어진 요 시설 공사는 사업이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우리 기반 시설 중에서 요 시설 중에서 또 방제 시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방제 시설, 재해를 방하는 시설 이렇게 묻습니다. 얘기인데요, 하천은 뭡니까? 홍수를 방어합니다. 유수시 사방설비다 홍수 방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저수지는 뭡니까? 가뭄을 방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수도는 뭡니까? 하수도는요, 환경기초 이 쓰임새가 다 끝난 그 폐기되어진 그 물을 빼내어서 하수로 뺀다 해서 환경을 위해서 기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이것이 25회 때 나왔던 적이 있던 문제입니다. 저번 시험까지 해서도 이 시설 자체 문제가 저번 시험까지 두 번 나왔는데 다음 시험은 안 나올 거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방제와 환경기초 이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우리 하수도는 환경기초인데 상수도 등은요 공급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라는 것들 확인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가시면요, 요 시설입니다. 시설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 시설 중에서 보십니다. 다시 이번에 공동구를 지금 설명합니다. 공동구. 여기서 시설 중에서 보시면 유통시설에 공부시설에 포함되는 바로 공동구 시설. 이것은 또 시험에 설계가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험에 나올 리는 없을 것입니다. 공동구 시설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요, 여기에 포함되는데 거대한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도시관리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근데 잘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돈이 참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는 이제 설치를 잘 못하니까 어떤 지역에 딱 나면 어무적 설치해야 될 어무적 설치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크기로 아주 거대한 사업적인데 뭐냐니까 도정택 공경층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또 정비 사업을 한다. 여기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다 등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공경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한다. 또요,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 원 초과할 때는요, 아무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했으면요, 설치할 업무시설들 전부 다 모두 다 수용한다. 모두 다 집어넣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수용하기 전에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치는 심의 대상도 있더라 해서 보니까요, 하수관 요거하고 요 가스에 관한 설치관, 가스관 요거 두 가지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치할 때 아주 막대한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참 많이 드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요, 설치할 때 설치 비용 이거 하고요, 관리할 때도 관리 비용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치할 때는요, 앞으로 이 시설 공사하는 사업 시행자가 일부를 부담하고, 또 앞으로 이 시설 이용할 자들, 점용 예정자들이 그 시설 비용에 대해서 일부를 부담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요. 그래서 관리는요, 특광시군 등이 관리를 하지만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면적에 비례
관리해서 그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봅니다. 1번. 자, 사업 시행자는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을 때 일간신문에 고시한다. 가 아니고요. 점용할 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통지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또 2번 가시면 자, 그 공동구 점용자들은요 수용될 시설 수용할 때 용도 폐지된 시설들은요 철거할 것이고 도로 원상 복구한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 어떤 도로 공사를 좀 했으면 그 부분도 복구를 한다. 이거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3번은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시간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 예진단한테 돈 얼마다 납부해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이 공동구 안전유지 관리 계획을요 수립할 때뿐 아니고 변경할 때도 협의하고 심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요 관리할 때 보시면요 일단은 2년에 한 번씩 정밀 점검을 또 1년에 6개월 내에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6개월 내에 정밀 점검은 6개월이고 또 저기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나오는데 좀 어려운 상이었죠.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가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을 결정해서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말입니다. 중에서 일부 사항들은요, 요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참 많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도시군 관리도 결정 안 해도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면 맞고 없다 하면 X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요. 자, 우리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점령허가 대상 공원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은 결정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말이죠. 결정하지 아니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맞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다 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하면 수용 의무시설 빠짐없이 모두 다 수용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요, 이 특광시구는, 보시면 각종 어떤 시설 설치할 때 보시면요, 그 시설이, 보십니다. 시설이 말입니다. 이것이 2군데 이상의 각종 어떤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설 설치가 필요할 때에 보시면요, 따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경우가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두 도시가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결정이 딱 되었는데 이 결정이 되어 이때부터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 요때는 그 다음 날에 시설 결정 실효된다는 문장 반드시 암기 필요한 상이겠죠. 그래서 맞는 편,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X입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무엇이냐?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교로 결정이 되어진 것을 말한다 해서 5번 질문 그 정의 규정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십시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4번. 자, 우리 도시에서 각종 어떤 장소에 기반 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요, 그 시설 설치할 명칭과 위치와 규모 등을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여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또요, 이 설치가 되어진 요 시설들 설치 공사할 때 실제 공사를 하는 설치 기준 등은요, 요 기준은 시설 공사니까 요 기에 대해서는요, 전국의 통일성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한 시설들 그 이후에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상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들과 지방에서 설치 관리하는 것들 구분을 다 해가지고요. 국가에서 설치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관리상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이 대통령령을 딱 보니까 다시 중앙관서의 장들이 관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지방에서는요 그 지방 조례에서 관리상을 정한다. 조례에 보시면 대부분 다 지방 공사나 공단한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례 내용은 처음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요건 전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국가에서 관리할 때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에 또 4번이면 지방에서 관리할 때는 지방 조례에서 관리상을 정한다. 여기까지만 딱 나와야 됩니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 관리 말고요. 설치한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 보상에 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요 보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만 표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고 따로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되는 상입니다. 자, 보시고요.
시설 가운데에서 두 군데 이상의 걸치는 광역시설, 이것을 또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군데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설치가 되거나 또는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이 광역시설일 때 보시면 바로 이렇게 두 도시에 걸치니까 협의의 구성, 협의체에서 설치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요 협약 구성 등이 잘 안 될 때 보시면요, 그것이 같은 도시역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문장이 밑에 1번 지문이 나와 있고요. 또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것들은요,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5번에 2번. 공동구 설치할 비용은요, 시행자와 팀행자 같이 공동 부담한다. 근데 관리할 비용은 면적 비례해서 청용자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2번 질문 맞습니다. 자, 3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역과 정비사업의 그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해서 설치 업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공동구 관리는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것이 원칙인데 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5번 가시면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5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공동구 수용을 다 모두 해야 된다. 그런데 수용하기 전에 가스와 하수관은요, 공동구 협의에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보시면요, 심의 필요한 시설에서 가스관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6번 질문 4번입니다. 자, 보시고요. 7번 지문 1번 가시면 이제 광역시라는 것은 두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설 의미. 그래서 1번 지문 맞죠? 2번 가시면 이 광역시설을 잘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지문 맞습니다. 자, 광역시설. 두 도시에 걸치지만 결국 이것도요,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될 수 없다.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광역시설을 이제 설치할 때는 관계 특광시군이 협의회 구성이나 협약체에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계획일 때는 법인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나왔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을 가봅니다. 8번. 자, 8번 문제 1번 질문 딱 보니까요, 우리가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관리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원칙은요, 시설들 중에서 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어떤 좋은 목적 등이거나 또 뭐 어떤 목적일 때는요, 그 결정 없이도 설치관리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 시설을 딱 제시하면서 하여야 한다면 X인 경우가 100%입니다. 그럼 또 특정 시설을 딱 얘기하면서 도시관리를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면 맞는다. 그래서 또 특정한 시설을 딱 언급할 때는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면 맞고 할 수 없다면 X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좋은 목적입니다. 이럴 때 굳이 이것을 도시관리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업무상이겠죠. X가 됩니다.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 뒤에 나올 것인데, 시설 방치될 때, 10년 되어도 사업 시행 안 될 때, 매수 청구할 때 당연히 그 토지에 딸려있는 건물도 같이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질문 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X고요. 자, 3번 가시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는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 놓을 때 용도 지역 무시하고요, 용도 지구 무시합니다. 근데 용도 구역 제한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이미 결정이 딱 되었습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결정할 때 이미 도시관리계획 다 결정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요 결정이 되어진 요 시설 부지에서 또다시 위반을 할 때는요, 평가 등은 다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군 계획 시설 시설 부지에서 또다시 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적성평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시설 결정할 때 했으니까 따로 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 시설 시행 사업 시행자가 하는 모든 행위가 행정행위로 봅니다. 보니까요, 행정청이 시행자이든 비행정청이든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뭐냐, 바로 행정청을 상대로, 또 행정이 아니면 그 행정청이 아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준 자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시행해요.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렇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업이 뭐냐? 바로 그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요 토지가 이렇게 제한받으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해주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요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등 하는 사업이 바로 그 명칭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의 절차가 딱 나옵니다. 일단은요, 이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시설 부지가 이렇게 많은 이용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입니다. 2년 안에 뭘 첫 번째 합니다. 하나의 도시 내에 보시면 시설 부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순서를 나눈다 해서요, 요 시설 많은 것 결정이 되어진 것 장소 중에서 먼저 급한 것도 좀 더 뒤에 할 사업들 나눠준다 해서요, 단계를 구분한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이것을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특히 1단계라는 곳에서 포함이 되어진 그 단계 우선해가지고 이 사업의 시행할 자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신뢰가 되어진 자들이 정해진 시설 부지를 계획에 맞게 계획에 맞게 설계합니다. 뭐냐? 사업을 위한 실시 계획 이것을 작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딱 되어지면 사업의 공사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 검사권자가 검사 결과 양호할 때 한해서 공사 완료 공고 이것을 딱 해주면 이제 사업은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의 순서입니다. 순서. 자,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또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요 시설 입안할 때는 해당 군수가 했다 할지라도 결정은 도에서 해줍니다. 근데 단계 구분은요, 해당 필요해서 입안했던 그 도시에서 해야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립은 입안권자,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했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을 할 것이고, 또요, 보시면 도나 장관이 입안한 것들은 직접 보시면 단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안권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하고요, 요 계획 속에 보니까 재원 조달 계획이 포함이 될 것이고 토지의 보상 계획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하고요, 요 단계 구분 중요하죠. 보니까 이 3년 안에 시행할 사업들은요, 1단계라는 곳에 포함을 시킨다. 근데 3년 이후에 천천히 할 사업들은요, 2단계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이에 포함이 되어도 매년 검토해서 3년 안에 시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딱 되어지면 1단계에 포함토록 한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행자는 누가 하느냐 보면 원칙은요, 해당 도시의 장들이 시행한다, 특광시장군수가 시행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요 시설 입안 자체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도지사가 입안했으면 직접 시행을 또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하든지 또는요, 직접 할 경우가 아니면 누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또 시행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등장을 합니다. 이때 지정 보시면 각종 어떤 공공기관들,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도 지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민자사업들, 민간자도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들이 이 공익사업의 수용권 발생한 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요, 소유하고 있는 시행자일 것이고, 또 해당 그 장소의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하든지 또 지정받든지 간에 모든 시행자들 요 실시계획을 다 작성을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성한 이것이 원래 최초에 결정한 바대로 부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작성한 이것을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가받아요. 그래서 인가권자, 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작성해줄 때는요, 전부 다 바로 결정권자죠. 보시면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했다,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 시설일 때에는 이들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들이 아닌 시행자들은요, 이들한테 인가 신청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 인가할 때 보시면요, 당신들의 기타 조건을 부과해서 조건부로 어겨놓고 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요 조건은 이행담보조로서 공사비의 20%까지 해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토록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 이행보증금 예치 이것은요 민간 시행자, 순수하게 민간 시행자일 때 안에서 예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또 요 인가해서 고시하는데 고시의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가서야 요 시설 사업이 바로 공익, 수용권이 발생하는 바로 공익 사업 인정이 된 걸로, 요 사업 인정이 된 걸로 고시 인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 인정 시점이 바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인 것이지 도시공격 시설 결정 고시가 아니다. 참 유용한 어떤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설사업은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X입니다. 자, 또 이번에 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사업 인정을 별도로 받는다. 아니죠?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다 있으면 바로 사업 인정이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X입니다. 또 3번입니다. 항상 보시면 수용할 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요. 근데 보상금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의 재결정 신청을 할 것인데 이것이 원칙은요. 사업인정 고시 1년 안에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상향 재결을 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1년만 버티면 더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요. 요 재결 신청은 여기 공익사업부에 있는 요 1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천천히 재결 신청을 하게 이렇게 연기시켜 준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천천히 하게 이렇게 연기시켜 준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3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이요.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어진 사적인 자들의 토지는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진 국공유지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이 사업장이 아주 큰 사업장이면요. 공구별로 나누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공구별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고 분할되어지면요. 이 공구별로 별도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없다 X입니다. 넘어가지고 10번 갑니다. 자, 시설사업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도시공약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기반 도시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말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한다면 X고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질문 맞고요. 2번 가시면 시행자들은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네요. 3번 가시면 이 시설 사업 부지일 때 실시계획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시행자.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자, 우리 이 사업 인정으로 보는 시점은요, 이 시설 결정 고시한 시점이 아니고 실시 계획을 인가 고시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보시면 그 문장도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도시군 관리로 결정 고시가 한 날이 아니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일 때 사업 인정으로 본다. 해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5번 가시면요. 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 달고 인가를 할 수가 있다겠습니다.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11번 가보시면, 자, 우리 공공기관들, 지방공사 등은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1번에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각종 어떤 조건부로 인가를 다 할 수 있다 해서 2번도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분할 시행되어지면 분할되어진 요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요. 이 모든 사업 시행자가 행한 모든 처분이 행정처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는요, 행정청일 때는요, 상대로 발할 수 있지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는요, 이들을 지정해준 자를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시면요, 요 시설 사업 시행자한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시설 부지 수용할 수도 있고, 인근 토지를 강제 일시사용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2번을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말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역시 이번에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다. 또 나왔네요. 보시고요. 3번 가시면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든 수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 4번 가시면 수용권 발생하는 것이 언냐?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아닙니다. 해서 4번 질문 X가 되겠네요. 5번 가시면 조건 달고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어서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맞습니다.
보시고요. 13번부터는요. 요 사업 시행자한테 주는 각종 어떤 특례, 특혜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특례입니다. 특례 해서 보시면요. 일단은 공시송달 모든 시행자 서류 전달 안 받을 때 공시송달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비행정청 시행자일 때 한해서 보면 송달을 위해서 승인받고 한다. 이때 승인 딱 보시면요. 바로 결정권자, 국장과 시도, 대도시 결정권자한테 승인받고 송달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필요한 각종 어떤 서류 공짜로 무상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런 말 또 있죠. 있고요. 또 보시면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강제 타인 투자, 시설 부지, 부지입니다. 부지는 수용합니다. 수용할 것이고요. 이것이 아닌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입니다. 요 타인 토지에 대해서 요 시설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강제 출입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방해물 등을 제거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강제 일시적 임차, 강제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다. 이게 딱 나와요. 근데요. 출입할 때는 말입니다. 밤에 할 수는 없고 하기 전에 7일 전에 통지를 해라. 이렇게 전에 통지해서 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라. 근데 일시 사용과 제거할 때는요. 3일 전에 그 사실을 통지를 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또 보시면 요 출입증 할 때 보시면요. 행정청 사업시행자는 그냥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정청 사업시행자는요. 요 출입할 때 허가 받고 나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특광시장 군수가 출입 허가를 내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일 전 통지인데, 요 3일 전 통지하기 전에도 그 전에 미리 해당 땅 주인장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근데 동의받기가 아주 해외 거주 중에 불가능한 이런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보시면요. 이때 행정청 사업시행자조차도 보시면요. 출입 사용 통지 됩니다. 통지. 이때 보시면 특광시장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또 행정청이 아닌 어떤 기타 비행정청 시행자들은요. 특광시군한테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요석이 나왔습니다. 또 출입 제거 일시 사용하면 요에 대응해서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 손실보상은 보시면 출입한 데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의 시행자들이 손실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행정청인 사업의 시행자들은요. 출입할 때 그냥 할 수 있다. 승인받을 필요 없죠. 승인이 필요하다. 1번 X네요. 2번 가시면 출입할 때는요. 출입할 때는 7일 전인데 일시 사용 등 할 때는 3일 전 통지죠.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 가시면 출입할 때 공무원증을 보인다.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3번 맞습니다. 4번 가시면요.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은요. 이 출입한 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준다. 그래서 4번 질문 직접 한다.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이렇게 벌칙 딱 나면요.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14번 딱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설명에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요. 원칙의 사업 시행자는 원칙, 특광시장군수가 그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말 되겠습니다. 2번 가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 필요할 때 인접하는 옆에 시설 부지 말고 옆에 있는 타인 토지, 인접 토지도 강제 출입 등 사용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자, 우리 실시계획은 인가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가 아닌 시행자들일 때는 전부 다 자기를 지정해준 자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에 가시면요. 준공 예정일 변경하는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때 공람 열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요. 5번 가시면 자, 우리 변경 인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주 변경되어진 사항인데 변경 인가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요 위에 변경 인가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그 경미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 중에서 보시면요. 거기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사업의 명칭 바꾸었다.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또 이번 가시면 구역의 경계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10% 미만의 어떤 면적 변경과 또요 학교실 변경 더 규모를 좀 더 10% 안 되게 줄인다. 10% 안 되게 줄인다. 할 때는 그냥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경계에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문제 5번 질문 딱 보시면 경계에 변경이 있으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계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구역 면적의 10% 미만에 축소할 때에는요. 그냥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경계 변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가보시면 계속 사업 설명합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특강시고는요, 자, 시설 결정이 딱 되어지면 2년 안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가시면 둘 이상의 시화군에 걸쳐서 사업 시행할 때, 둘 이상의 시화군에 걸쳐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일 때는요, 이들 특강시군이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행자 정하는 협의가 안 될 때 시도관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같은 도내의 시화군이면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2번 지문은 맞고요. 3번 가시면 필요할 때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아까 본 적이 있습니다. 분할되어진 요 구역들별로 별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번 딱 나와 있고요. 4번 가시면 제가 위에 또 보내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6번 겁니다. 다시 16번입니다. 같은 도에 속해 있는 시와 군일 때 사업 시행자 정할 때 시행자 정하는 협의를 할 것인데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아까 국토교통부 시도이면 국장이, 같은 도내 시와 군이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점 맞습니다. 자, 2번 가시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계속 나오네요. 또 5번 가시면 4번 가시면 이 시설 부지에 포함이 되어진 사적인 땅을 사업할 수 있지만 국공유지는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5번 가시면 시행자 지정받을 때 민간 시행자에 한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의 소유자 2분의 1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은 또 행정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종사 공공이니까 이런 동의가 요건이 필요할지 없습니다.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지금 시설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17번부터가 권리 구제라고 하는 또 중요한 사항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